우리가 지난번에 보따리 2개 싸놓은 것 중에 12권은 집어넣었죠? 몇 권 남았어요, 이쪽에? 5권. 뭐예요? 5권 예언서 남은 거.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서 17권 중에서 12권은 어느 시대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왕정시대 다 들어갔잖아요. 9세기 선지자 맨 앞에 거 누구였어요? 요엘과 오바댜, 남방유다 여호람 왕 때.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누구 3명 있었어요. 아모스, 호세아, 또 외수용, 요나. 5명 갔죠? 나머지 이쪽에 7명이 꼬리 부분에서 우르르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가 나오면 하박 쭉 나오는 선지자들. 그 7명이 있고 나머지 5명, 이 포로시대 예언자들을 포로시대 성경 목록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창출, 민수, 삿삼, 왕까지 했고 대라느라고 하는 역사서 안에 넣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창출, 민수, 삿삼, 왕. 이게 진짜 역사만 흘러가는 성경 목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쭉 공부했고 시가서 5권.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다 뭐 집어넣었어요? 시편. 또 왕에다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이 끼워서 읽으면 된다 그랬죠. 또 창세기에 뭐가 있었어요? 욥기, 족장시대의 글이다. 5권 다 들어갔고 예언서 17권 중에 12권은 다 어디다 넣었다 그랬어요? 열왕기 하인데 그 중에 2권은 요엘, 오바댜였고 그 다음에 3권은 아모스, 호세아, 요나 몸통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꼬리 부분에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12권이 열왕기 하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출민수 삿삼 왕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 성경 목록은 뭐라 그랬어요? 대라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왕정시대 사람이 아니라 무슨 시대 사람이에요? 포로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나 똑같이 다 포로시대 선지자 이름들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 에스라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 가운데 하나인 에스더 사건까지 해서 이 8명의 포로시대 선지자 사람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섞여서 갖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 계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색깔로 말하면 초록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예언서의 그 중에서도 포로시대의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포로시대지만 이거는 예언서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역사서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성경 목록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거 했었던 건데 이게 그거구나. 다시 알 거예요. 다시 성경 목록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흘러내려오다가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사람 다 포로시대 사람인데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오는 히스토리 맨 끝에 붙어있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서다 이 말이에요. 역사서. 뭐하고 뭐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서는 예언서랑 다르죠? 역사서, 창출민수 삿삼왕이라고 하는 역사서 동네에 있는 성경 목록 속에
시편이나 욥기나 잠언전도 아가서가 들어가서 끼어 들어가서 이 시대의 작품으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창출민수 삿사망 데라느라고 하는 역사 속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어딘가 끼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끼어 들어간 것처럼. 왜? 이거는 예언서고 이거는 역사서니까 역사서 속에 예언서를 집어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작업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서가 데라느의 역사 속에 어디에 끼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열왕기 하 꼬리 부분에서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읽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찾아낸 게 있었어요. 아직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두 사람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요? 바벨론에. 누구하고 누구라 그랬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5명의 포로 시대 선지자들 가운데 둘이가 친구구나. 여기를 딱 잘라내세요. 딱 잘라내셔서 이 두 사람을 어디에다가 끼워 넣으면 이 중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방 유다의 역사 끝인 대 밑에다가 놓으면은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방 유다의 역사가 끝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얘기 끝에 예언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다니엘의 자리를 아시겠죠? 자, 그럼 에스겔, 다니엘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거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예언서 중에 2개 떼어서 먼저 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에스겔과 다니엘을.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레위기를 읽을 때 느끼는 답답함과 또 다른 답답함이 있어요. 무슨 답답함인가? 요한계시록증 답답함.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느끼는 답답함이 있죠? 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색깔로 치면 보라색 같은 이런 이상한 그 느낌. 그게 에스겔과 다니엘에도 있어요. 뭐 이상한 짐승도 나오고 바퀴 달린 무슨 이상한 것도 나오고 뭐 날개 달린 짐승이라 그러고 뭐 스랍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상한 느낌이 나오는 성경 목록이 뭐하고 뭐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아직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잡혀간 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읽는 책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는구나. 왜? 조금 있으면 멸망하잖아요. 이제 587년이면 멸망하는데 멸망이라고 하는 오갈 데 없는 절벽에 서서 이 성경이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다가 오갈 데 없는 절벽에 서서 이제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이 당황하는 듯한 성경의 흐름 속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별처럼 빛나면서 방향은 여기다 하고 비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 다니엘이. 그러니까 성경이 왜 여기서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가라고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불빛이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망할 나라를 여기까지 왜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 하지도 않죠. 열왕기 하나 역대하 끝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망할 나라를 세우셨을까? 망하자면은 다른 나라에 다시 포로로 잡혀가자면은 뭐하러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나야 되거든요. 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나잖아요, 우리한테. 이제 날 거죠? 옆구리 찔러 절박해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고 짠짠짠짠 하고 시작한 나라가 그만 여기 와 보니까 오갈 데 없이 절벽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오갈 데 없이.
그럼 사실상 구약은 열왕기 하나, 역대 하로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아니다. 뭔가 길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직 누구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직 누구와 말씀하신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도 말하면서 아웅다웅 싸울 때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더 이상은 말로는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전 상태에 들어가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잖아요. 그래도 말할 때는 둘이 간에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할 때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이 시점에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와 말씀하시려고 했었는데 누구와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에스겔과 다니엘과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를 끝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나서 그 이후 그들이 자기의 나라라고 이제까지 살았던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신분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쪽 팔레스타인 바벨론 땅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 뭔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뭔가 아직은 하실 말씀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뭐겠어요? 회복이에요. 뭐예요?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지금 심판하셨으나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셨으나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지금 망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나라로 등장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그 내용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 그것이 별처럼 깜빡깜빡 빛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어떤 하늘에서? 바벨론 땅 하늘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다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별처럼 깜빡깜빡 비춰주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묵시문학이다. 아포칼립틱이라 그래요. 묵시라 그래요. 묵시라고 하는 장르는 이런 겁니다. 곧 일어날 어떤 사건과 세상 제일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종말의 사건 두 개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두 개를 렌즈를 착 겹쳐놓는 거예요. 그거를 아포칼립틱이라 그래요. 곧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이 최후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매칭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종말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인지 영원한 나라라고 이름 지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과 함께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마지막 때를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계시적인 성격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어떤 존재, 그 왕은 누구인가? 즉, 그 나라의 왕으로 등장하는 존재의 프로필이 나와 있는 것. 그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 나라의,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멸망과 영원한 나라의 등장과 그 나라의 왕권, 리더십, 킹쉽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 바로 앞에 나타나는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두 개를 착 매칭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론적으로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선 제일 처음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말씀하셨어요? 다니엘과 말씀하시고 또 누구와 말씀하셨어요? 에스겔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BC 600년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는 약 BC 600년대에 해당하는 때이면은 이때의 전 세계의 제국주의자로 등장하는 존재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 빨간색 우리 했었죠, 여기?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먹고 여기서 아주 제일 큰 제국으로 서 있었을 때예요. 그럼 당시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제국주의자의 표상은 누구였느냐? 누구예요? 당시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고 정복한 나라인 어느 나라? 신흥 바벨론의 누구?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상 나라의 총대장으로 등장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밤에 어떻게 해요?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난 어떤 한 신상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될 정도로 삶이 망가진 거예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면서 그 꿈에 가위 눌린 듯하게 눌려가지고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온 나라에 있는 술사들과 점성술 하는 사람들과 신접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 다 불러서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래도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때 포로로 잡혀온 누구?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대조를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누구였냐 이거예요. 열방의 제국이요 왕이에요. 마치 로마 제국의 왕인 황제가 있듯이 지금 이 열방의 제국인 느부갓네살의 꿈을 종으로 잡혀온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라. 세계사. 여러분, 세계사라는 것은 왕들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특히 세계사는 제국주의자들의 역사입니다. 힘이 제일 많아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 누르고 그 나라에 또 왕이 되고 또 왕이 돼갖고 그 땅을 얼마만큼 넓혀갔느냐. 제국주의자들의 역사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진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느다랗게 자기 민족으로만 이렇게 있는 시발점에 비교해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큰 제국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이런 앞으로 역사 속에 나타날 제국주의자들의 역사를 하나의 신상으로 만들어서 누가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럼 느부갓네살이 누구였냐면 당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순간의 대제국이다 이 말이에요. 대제국의 대표가 꾼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이 인류 역사가 앞으로 종말까지 어떻게 갈 건지를 대표로 해서 꾼 꿈이다 이 말이에요. 대표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누구가?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냐? 머리는 뭐래요? 머리는 금으로 됐고 이 몸, 가슴과 팔은 뭘로 돼 있대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뭘로 돼 있대요? 철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반은 철이고 반은 흙으로 발이 돼 있다.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노수로 돼 있고 철로 돼 있다. 이런 나라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머리는 당신이십니다. 이거 어느 나라를 말해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은혜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은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노세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일까요? 헬라를 말한다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의 헬라 제국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헬라 제국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크게. 헬라 제국은 둘로 나눠집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또 무슨 왕조예요? 셀주크 왕조로 나눠져요, 나중에.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역사 대조표 속에서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붉은색을 이렇게 타고 흘러내려오다 보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한 90년쯤까지밖에 안 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신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해요. 이쪽 이란이에요. 이란. 맨 가상자리 있게 이란인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했어요.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지 않고 일찍 요절하지 않고 오래 살았더라면 인더스까지 땅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땅을 가서 점령했다고요. 페르시아를 넘어서 가지고 인도를 지나서 더 동쪽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 오래 살았더라면은. 그런데 그만 일찍 죽어요. 한 30세에 요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엄청 만들어 놓고 이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어가지 못한 이 땅을 부하들이 나눠 갔는데 하나는 셀러코스라고 하는 왕조로, 또 하나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에집트의 땅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두 부하가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지도로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아수르 바벨론 지역 땅 쪽은 셀레코스라고 하는 부하의 흐름을 조차 알렉산더 부하거든요. 다스리게 되고 땅덩어리는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에집트 쪽, 이 초록색 에집트 쪽은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프톨레미 왕조라는 이름으로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집트 쪽은 프톨레미 왕조이고 이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쪽은 셀러코스 왕조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속은 다 무슨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를 갖고 있어요. 누구 부하니까? 알렉산더의 부하니까. 그래서 헬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서양 문화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게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그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둘로 갈라진 거.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로. 그 다음에요, 알렉산더 제국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어도 헬라 문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 로마가 일어나서 헬라의 정신이었던 프톨레미 왕조나 헬라의 정신이었던 셀루쿠스 왕조나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에집트, 이게 지금 에집트에서 흘러내려오는 건데 여기는 프톨레미 왕조였거든요. 그런데 병합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또 아수르 바벨론으로 흘러내려오던 것이 때로는 신흥 바벨론이기도 했지만은 셀루코스 왕조라는 이름으로 알렉산더 제국 때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 가더니 이때는 넷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점점 누가 커져요? 로마가 커지더니 다 잡아먹잖아요. 셀루코스도 먹고 에집트도 먹고 페니키안도 먹고 헬라 쪽에 그 마케도니아 쪽 그 메인 그 지방도 먹고 다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로마가 이렇게 뚱뚱해져 갖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 로마 제국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있는 쪽을 다스리게 되는 옥타비아누스와 이쪽 에집트 쪽을 다스리는 안토니우스 쪽으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요. 안토니우스냐, 옥타비아누스냐, 뭐 그러다가 천하통일을 이제 이루어가지고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천하통일을 하고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그 전체를 통일하게 돼가지고 일대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를 누가 꾼 거예요? 바벨론의